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식초의 효능은 노벨상을 3회 수상할 정도로 놀랍고 고대에서부터도 만병통치약, 신이 주신 기적의 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이로운 발효식품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몸에 정말 좋다는 천연식초의 효능을 알려드리고 천연식초를 이용하여 만든 최고 발효식품 중 하나인 초밀란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구관모 선생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946년생으로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이십니다. 송엽을 이용한 천연 양조 식초의 제조 방법 특허권을 비롯하여 총 5대의 식초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초에 대한 서적을 7여 권 편찬하였고 현재는 구관모 식초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구관모 선생님이 이렇게 천연 식초에 한평생을 바친 이유는 직접 경험한 천연 식초의 효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택시운전으로 과로가 누적되고 현대식 식습관으로 위장을 혹사시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는 안구 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과 같은 질병을 만성적으로 달고 살았으며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간경변증 때문에 황달이 생겨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약과 보양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던 그는 천연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공부했고 누룩과 현미로 직접 술을 빚어 이를 발효시켜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초에 토종 유정란을 껍질째 녹이고 벌꿀과 생화분을 타서 초밀란을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계란 껍질에 칼슘이 식초의 초산 성분에 녹아있는 초산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이 가득한 꿀까지 함께 섭취한 것입니다. 초밀란을 마신 지 100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간경변증이 좋아졌고 눈의 피로가 없어지니 난시나 안구건조증도 좋아졌으며 잔병을 앓는 일이 없어지고 위장이 편안해져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관모 선생님의 주장뿐 아니라 천연식초는 서양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노벨상 3회 수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겠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당질무렵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 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회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 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의 영양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유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 식초, 포도 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 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 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를 흑초라고 해서 알코올 식초나 과일 식초와는 완전히 구분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식초.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의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식초의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고밀도 리포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잘 만들어진 곡물초는 꽃향기가 도는 누르스름한 액체가 되는데 신맛 외에도 깊은 맛이 난다. 다만 곡물초는 장기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 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천연 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콜라트 블로우 박사와 독일의 페오드르리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위 세 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인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즉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내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에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크레브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이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크레브스 박사는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으로 입증되었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추어 보라.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이니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을 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화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 밖에 캐나다 몬트리올 의학부의 셀리에 교수 또한 암과 산소 부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학설을 발표한 바 있다. 혈관을 가볍게 묶어 생체 장기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그 장기에 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산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신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혈액 순환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문명병을 앓는 모든 사람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빠지게 된다. 만병일원론, 즉 모든 병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세계적 병리학자인 노구치 히데요 박사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복원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 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서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 인자보다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 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지금부터는 초밀란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밀란은 남녀노소에게 두루 좋은 완전식품인데요. 계란을 식초에 담가 껍질을 녹인 뒤 꿀과 화분을 혼합한 건강식품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생명은 진화된 것일수록 새끼를 위해 더 많은 영양분을 준비한다. 물고기보다는 개구리가, 개구리보다는 조류가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활력 없는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는 초밀란을 마실 것을 권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창시자 안현필 선생은 식초 한 병이 산삼 1만 보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산삼은 결코 식초와 같은 살균, 해독, 이뇨 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이처럼 초밀란은 식초와 계란이 갖는 장단점을 두루 갖춘 건강식품으로 최근 그 효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밀란의 효능을 4가지 정도만 알아보자면 첫 번째, 항암 효과. 암의 원인 중 하나는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을 때는 몸속에서 효소의 일종인 카탈라아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카탈라아제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카탈라아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칼슘 흡수가 적어지며 혈액이 산성이 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암과도 연관되게 된다. 초밀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하나가 항암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카탈라아제와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독작용. 초밀란은 그저 아플 때만 먹는 영양제가 아니다. 필요할 때 음주 전후 고기나 공해식품을 먹었을 때를 대비해 가정상 비약으로 비치하고 그때그때 해독제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잦은 음주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초밀란을 마시면 수일 이내에 구역질이 없어지고 각종 부패균은 5분 이내, 콜레라균도 30분 이내에 식초 속에서 사멸한다. 초밀란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젖산과 초성포도산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식 때문에 일어나는 산혈증도 중화시키고 활력을 증강시키며 만성간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초밀란 속의 아미노산이 주는 효능. 지금까지 알려진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가지나 되며 그 중에는 몸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이 있고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있다.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은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초밀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 알라닌, 시스틴, 케라틴 등 단백질을 합성하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양질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60cc만 섭취해도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흡수율이 높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다. 초밀란은 칼슘을 보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식초에 녹아있는 초산칼슘은 가장 질이 좋고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기 때문에 임산부와 노인에게 특히 좋다. 임산부가 초밀란을 마시면 산모의 건강은 물론 태아의 두뇌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온갖 미용 요법을 썼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진주알을 식초로 변한 술에 담가 녹은 진주 성분을 마시는 것이었다고 한다. 진주의 주성분은 조개 껍질과 같은 탄산칼슘인데 식초 같은 산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 이 방법은 진주의 특성을 이용한 이른바 칼슘 식초 요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칼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한다. 요즘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과 주의산만, 덜렁대는 성향, 무기력과 자폐증이 대부분 화학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이 손실되어서 온 부작용이라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 발효식품인 초밀란을 이용해 칼슘을 보충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초밀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정란 8개를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둘째, 유정란을 껍질째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2kg을 붓는다. 셋째,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넷째,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터뜨려서 젓가락으로 껍질막을 집어낸다. 다섯째, 남은 계란과 식초를 잘 저어서 이틀 정도 더 상온에 재우면 초란 원액이 완성된다. 여섯째, 초밀란을 만들 땐 벌꿀 2.4kg, 생화분 120g을 섞어두면 식초, 계란, 벌꿀, 화분이 숙성되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아진다. 이때 식초는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하며 꿀은 천연 벌꿀, 계란은
자연 방목한 토종 달걀 유정란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을 통째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6에서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칼슘으로 변하고 계란의 흰막은 공처럼 부풀어 올라 그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어두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초란 원액 혹은 초밀란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먹을 땐 하루 2, 3회 식후에 초란 원액 기준 밥숟가락으로 3숟가락 약 30ml 정도를 꿀물, 과즙, 생수 등에 타서 마신다. 이제까지 천연식초의 효능과 초밀란의 효능, 초밀란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